7월 9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장마판의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증시가 오늘 꽤나 많이 올랐거든요. 조금 아쉬운 상승 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지난주까지 포함하면은 한 5거래일 정도 동안 삼성전자를 거의 한 2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빅테크 업종들을 사고 있고, 중소형 업종들에 대한 이런 금리나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 종목들이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하반기 주도주 쟁탈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게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 강세가 나오면은 지수가 못 올랍니다. 제가 오늘 계속 설명을 드렸죠.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고 3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져갔고, 나머지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없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을 제약은 없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체 테마 상승률이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3천억 미만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 증시에는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랑 비슷하게 대형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랠리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온 게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주죠. 정부 정책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요일에는 식료품, 화요일에는 화장품, 그리고 화장품 전력 서비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지금 한 5개 테마가 내가 대장이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테마로 보기 애매하고, 제약바이오냐, 원전이냐, 식료품, 화장품, 전력설비, 아마 요 중에서 하반기에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 업종들 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이잖아요. 여기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 전력설비도 마찬가지죠. 정부정책 테마가 있기 때문에 강한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이냐, 아니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냐,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약바이오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제로 돈을 벌려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테마주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환율도 지금 환율이 은근슬쩍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은근슬쩍, 3월까지 치면은 4거래 연속 상승인데, 은근슬쩍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도 시장에 부담감 줄 수 있고, 정말 다행인 점이 오늘 오전 거래대금이 5조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래대금이 아마 하반기 최저 거래대금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장마판에 갑자기 수급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물 누적 순매수가 4조 2천억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현물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든다. 오늘 3천억 산 것도 삼성전자만 지금 3,400억 샀는데 삼성전자에 적극적인 몰빵에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어요. 큰 이슈는 없이 좀 넘어가지 않았나. 지금 제가 나토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비단 지금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원전까지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다. 영상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조회도 좀 많이 나왔네요. 러시아를 왜 도발했을까?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오늘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토 관련된 일정들이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최저시급 관련해가지고 좀 뉴스 헤드라인에 많이 걸렸는데, 최저시급이 오르면은 물가도 같이 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인건비에 민감하냐면은 원자재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자재가 하나도 없는 나라야. 석탄도 이제 떼지 않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 최저시급이 오르게 되면은 오를 수밖에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시급이 이제 거의 월급이랑 좀 비슷한 직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좀 최저시급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최저시급도 인상을 원하는 분들도 그 부분들만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좀 더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기업들에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유수당, 그냥 제 지인이 최근에 알바를 구하는데, 나이가 좀 어린 분인데
알바 자리가 없어요. 지금 특히 부산에는 알바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4시간씩 구한대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이런 꼼수도 발생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언론이 좀 적당하게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결국 최저시급이 오르면은 물가도 같이 연동돼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수출주도 국가다. 네,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인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빨리 이 산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제조업이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게 OECD 국가 중에 전 세계 13위 부국인데 제조업이다. 아직 금융주들, IT, 서비스, 뭐 관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국회를 보십시오. 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이창용 총재가 연준이 9월 또는 11월에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창용 총재가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은 재작년과 작년에 금리 인상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기업부채, 가계부채 다 때려버리면은 지금 한 2천억 된다고 하죠. 1600조 넘는다고 하죠. 네, 이게 일본처럼 이자를 낳아버리는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좀 아쉬웠지만은 장마판에 전기전자 업종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고, 오늘 운수장비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가 좀 많이 떨어졌죠. 3% 1%가량이 나왔는데 미국 판매법인에서 판매량은 부풀렸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 뭐 나옵니까? 징벌적 과세가 나오죠. 막 벌금으로 수백억 때려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상한가 2개 나왔다는 점들, 죄송합니다. 한전산업인데 하전산업이라고 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계속 올라요. 제가 어제 여러분 11거래 기준으로 2거래표가 다 올랐습니다. 9거래일이 올랐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터지진 않는다. 그게 뭐냐? 네, 결론적으로 가는 놈만 가는 시장, 대형주만 가는 시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이 차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테슬라가 포함된 ETF는 상승률이 높은데 테슬라가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양봉전환이고 이번 달에만 30%가 넘게 올랐어요. 근데 LG에너솔루션 어떻습니까? 상승률.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냥 테슬라의 개임기, 온몸 비틀기지 지금 뭐 전기차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포함된 ETF만 올라가고 있고, 뭐 전체적인 테슬라가 올라간다 해서 2차전 정보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테슬라에게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은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 슈퍼차저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 X 있고요. 네, X 트위터, 네, 구 트위터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테슬라 계열사가 100개가 있었겠죠. 네, SK 계열사가 100개고 카카오 계열사가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테슬라 근데 계열사 없잖아요. 지분 가치들이 거기에 사업 가치들이 다 주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비상장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점들. 그래서 2차전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코스닥 상한가는 서정기전 나왔습니다. 자, 루마니아, 체코 원전 수주 11일까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관련 테마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두산에너비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도 추천을 드렸지만은 두산에너비리티만 사시면 됩니다. 네, 두산에너비리티. 왜냐면은 풍산 우리 가지고 있잖아. 많이 올랐죠, 오늘. 현대로템도 추천했잖아요. 여기서 추천하는 게 두산에너비리티밖에 없어요. 두산에너비리티도 제가 6월달에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월 끝나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비리티가 가장 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두산에너비리티를 말씀을 드리는지. 네, 그리고 시간의 단위가에서도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이 좀 올랐다는 점들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메가주도주야라고 지금 막 외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일단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라는 점들. 자, 그러면은 실적 시즌이면은 결국 식료품 화장품주들이 한 번 더 이 업종들 전력 설비가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조금 높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했지만은 삼성, SK하이닉스 생산 업종들이 했지 반도체 소재를 부품하는 업종들이 아직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주도주 업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하반기 주도주 생산자리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잘 잡아서 수익 많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